자, 오늘 내용은 이제 지난번에 제가 광주를 다녀와서 광주 비엔날레를 특집으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한 작가 더 다루겠습니다. 알리자 니센바움이라는 작가인데 조금 이 작가는 젊은 작가네요. 77년생이니까. 멕시코 시티에서 태어났고요. 원래 전공은 멕시코에서 심리학을 전공했어요. 심리학. 2년간 심리학을 공부하다가 예술로 옮겨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를 졸업했고 지금은 이제 뉴욕 브루클린에 거주하면서 콜롬비아 예술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 작가의 초기 작품은 주로 이제 정물화를 다루다가 2012년에 IMI 이민자 운동 인터내셔널 이라는 그 단체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프로젝트로 멕시코와 중앙 아메리카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위한 그 영어 교육을 해요. 근데 그 영어 교육 컨텐츠를 페미니즘 미술사를 그 사람들한테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학생들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상화를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작가는 이제 초상화 작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멕시코 작가니까 멕시코의 화가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디에고 리베라죠. 디에고 리베라. 이제 프리다 칼로의 남편 디에고 리베라가 있는데 리베라의 영향을 좀 받았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민자들이나 어떤 댄서, 지하철과 의료 종사자들 그런 어떤 단체들과 협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친밀하게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그 단체 초상화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작가의 개념은 타자들을 이해하는 건데 서로 이제 그런 그 친밀한 관계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이제 관심과 신뢰를 쌓고 서로를 배워가는 자기는 뭐 이 미술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또 각 직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직업이 갖고 있는 걸 통해서 또 배우는 게 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 교류하는 과정 그 자체가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걸 이제 이 작가는 윤리적 만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윤리적 만남. 자, 작가의 얘기를 들어보죠. 내 작업은 항상 사람들과 함께 앉아 삶에서 그들을 그리는 것에 관한 것이다. 모델과의 연결은 작업의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며 내 통제 범위를 벗어난다. 누군가 앉아있을 때 무엇을 가져올지 예측할 수가 없다.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내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른 내용들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내가 또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새로운 것이 이제 알아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나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자극에 의해서 내가 변해갈 수 있고 나를 알아갈 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타자라는 개념이 이 작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타자를 통해서 주체가 형성되는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초상화들을 그리게 되는데 개인 초상화보다도 저렇게 그 단체를 많이 그리고 색깔 쓰는 것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멕시코에서 이제 직물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영향인 것 같아요. 작가 얘기를 들어보죠. 나는 멕시코에서 직물을 정말 좋아하는 가정에서 자랐고 멕시코에는 풍부한 공예 전통과 시장에 가면은 모든 직물이 있다. 나는 피에르 보나르나 에두아르 뷔야르 같은 친밀한 화가들을 좋아한다. 나에게 그것이 내 주제를 풍부하게 감싸고 포옹하는 방법이다. 이 작가는 굉장히 그 사교적이고 따뜻한 그런 정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인과의 어떤 그 친밀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 대상을 친밀하게 그린 보나르나 이제 뷔야르의
작품의 양식에서 이제 많이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거죠. 왼쪽이 이제 보나르고 오른쪽이 비아르 작품인데 대상을 아주 그 찬찬히 관조하면서 친근하게 그리는 거죠. 이런 양식을 이제 배경이나 그림의 분위기로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굉장히 그 화려하면서도 친근하게 느껴지게 양식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마치 그 직물 패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멕시코 특유의 그런 직물에서 느껴지는 그런 장식성을 가져오고 있는 거죠. 자, 작가 얘기를 또 들어보죠. 내가 정말 존경하는 철학자는 레비나스다. 엠마누엘 레비나스, 우리 그 포스트 모던 할 때 한번 다뤘었죠. 그는 타자의 얼굴은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에 개인의 내면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윤리적 요구를 끌어들인다고 말했다. 타자를 공감할 수는 있지만 결코 다른 사람의 상황에 자신을 완전히 집어넣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레비나스가 이 타자의 철학을 개진하면서 이 타자를 신성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그 약자들을 그 타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타자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그 근원적인 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 그것이 곧 신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신의 모습은 타자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 어떤 레비나스 철학의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윤리라는 말을 쓰거든요. 윤리라는 말을 레비나스 철학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윤리가. 타자의 윤리. 그러니까 남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런 타자성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때 타자라는 것은 내가 이해한 그런 타자가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을 공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그림 그리는 과정이 인생을 배우는 하나의 길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회 공동체들, 여러 공동체들을 접하다 보면은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죠. 그 세계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주고받다 보면은 거기서 큰 어떤 깨달음이 생기는 거죠.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정말 궁극적인 내 내면에 있는 그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작가의 그 주제는 그 타자와의 그 친밀감이 주제다 보니까 그림의 색상도 굉장히 마티스처럼 굉장히 밝고 화사합니다. 그 멕시코 특유의 어떤 색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그림 그리다 보면 성격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항상 오픈 마인드가 돼서 타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보통 한 모델하고 한 5시간 정도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 그래요.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그리고 이제 간 뒤에 나머지 그리고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계속 이제 들으면서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상대방을. 그림만 보면은 평범한 초상화 같지만 그런 어떤 타자성의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포스트 모던한 그런 작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이 작가가 또 춤을 또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또 춤추는 사람들하고도 또 그림 작업을 하기도 그래요. 마티스의 그림을 보는 것 같죠? 다양한 그 인간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그림 그리다 보면. 자, 작가의 얘기를 들어보죠. 내 작업의 출발점은 가르침과 교육, 그리고 특정 공동체와의 긴밀한 교류다. 결국 내 그림은 그 공동체와 함께한 시간을 기록한 작업이다. 그것은 시간을 통해서 기록을 보여주는 대상을 주의 깊게 살피고 시간을 늦추는 방식이다. 그림은 어떻게 보면은 느림에 관한 매체다. 사실 내 그림은 르네상스
회화에서 볼 수 있는 일점투시 원근법을 거의 따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근대 회화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무대 위에서 움직이는 캐릭터로서 바라본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인 무대다. 그 모델들을 또 무대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모델들과 만나서 교류하고 교감하는, 그건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오랫동안 보존하는 방식이 곧 회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작가한테는 이제 그런 그 모델과의 그 소통 방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영상 작업으로도 가능하겠죠. 이번 광주 비엔날레에 나온 작품이에요. 이번 작품은 5.18 민주화 운동 이후에 설립된 신명이라는 그 놀이패와 협업한 작품입니다. 1982년도에 만들어진 놀이패인데 주로 이제 우리 사회의 그 현안 문제를 마당극 형식으로 다루는 그 지역 예술 단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단체와 이제 공동 작업을 통해 가지고 언젠가 봄날이라는 그런 마당극을 보고 이제 작업을 한 건데, 그게 이제 5.18 당시에 그 목숨을 잃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를 배경으로 가족을 잃은 슬픔과 어떤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내용의 마당극이라고 그래요. 작가 얘기를 들어보죠. 나는 무대 안팎에서 삶과 예술이 서로 겹쳐지는 것에 관한 흥미가 생겼다. 내 자신이 다른 예술가들을 묘사하는 예술가이기에 이 겹침은 내 작업과 공명하는 지점이다. 손으로 만들고 칠해진 색색의 공연 소품들이 조성하는 인위적인 분위기에서 삶을 느끼게 하고 싶다. 마치 그 연극 같은 그런 그림인데 거기에서 삶을 느끼게 하고 싶다. 그래서 삶과 예술이 이렇게 겹쳐진다. 삶은 연극처럼, 연극은 삶처럼. 저는 이제 글씨 쓸 때는 항상 말하듯이 글을 쓰거든요. 그리고 말할 때는 항상 글 쓰듯이. 왜냐면은 이 말은 너무 풀어 헤쳐져 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논리가 없어요. 글 쓸 때는 그러면 안 쓰거든요. 논리적이어야 되잖아요. 투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할 때는 항상 글 쓰듯이 해야 논리가 생기는 것이고, 또 글 쓸 때는 글의 논리로 가다 보면 너무 딱딱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앞에 놓고 대화하듯이 그렇게 글을 써야 글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글이 나오는데, 지금 삶과 무대와의 관계도 그런 거라는 거죠. 이게 서로 겹쳐 있기 때문에 연기는 삶처럼, 삶은 연기처럼, 이런 거에 이제 흥미를 느꼈다. 그래서 그림도 이제 이런 딱딱한 어떤 인위적인 연극적인 거지만 또 거기서 또 삶을 느끼게 하고 싶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어떤 단체와 교류하면서 그런 걸 하나씩 깨닫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연극하는, 마당극하는 단체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그 5.18 사건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또 그 연극과 인생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 그냥 만나는 그 단체마다 그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알아가는, 이게 이제 이 작가의 그 예술 작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